이제 텍스트 파일 중에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구조화되지 않는 텍스트 파일은 사실 그냥 정보로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글이죠, 글.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구조화된 형태의 이제 텍스트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간, 어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내가 작성한 어떤 파일들을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작성하기 용이하게 하려면은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구조화된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서로 만드는데 뭐 약속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름하고 나이 하고 이런 것들을 샤브를 구분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겠다. 뭐 점수 학생이라면은 또 이름 한 줄마다 전부 다 이렇게 나이 점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이름 1 나이 1 점수 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건 두 번째 사람 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요렇게 약속을 하고서 하면은 이 형식만 알면 우리가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에서 각각 요것들을 뭐 샵으로 스플릿을 해서 정보를 나눈다든지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일종의 구조화된 파일이긴 한데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이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뭐 여러분들끼리 그러니까 약속한 사람들끼리만 알고 쓰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유형의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중에 유명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유명한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좀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유명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한번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얌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XML, JSON 또 HTML 같이 웹문서를 다루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다룰 거예요. 요 HTML에 해당하는 부분. 뭐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이제 구조화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요것들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CSV를 보면은 CSV는 우리가 뭐하고 많이 관계를 지을 수 있냐면 엑셀하고도 관계를 좀 지을 수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엑셀과 같은. 거기서 이제 CSV 형태는 이제 엑셀 같은 데서 읽어드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이제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콤마로 구분된 데이터예요. 뭐 이렇게 밸류 1하고 밸류 2가 있으면 그냥 얘를 콤마로 구분하는 거예요. 공백 없이 콤마로 구분하는 형태가 이제 뭐야 어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인데 그 CSV죠. 근데 주로 이제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네요. 그죠?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리드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리드 라인스와 같이 한 줄을 읽어온 다음에 그냥 콤마로 이렇게 콤마 스플릿 스플릿 라인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쭉 쪼개져서 이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쉽게 우리가 분석해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CSV가 그래도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문자열 뭐 예를 들면 A, C라는 데이터가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가 3이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또 요거가 뭐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요게 하나거든요. 데이터 하나거든요. 여기 쌍따옴표로 묶여 있는. 그래서 콤마로만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데이터가 잘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 CSV는. 그래서 좀 나름 분석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콤마로 분리해서 쓴다고 해서 그렇게 잘 써지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이런 CSV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표준 CSV 모듈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CSV와 유사한 시리즈로는 이제 콤마 대신 탭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뭐 밸류 1이 있으면 이 탭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탭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TSV라고 해요, 그거를. 그리고 수직바로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버티컬 바로 이렇게 밸류 1, 밸류 2, 밸류 3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형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대표적인 건 CSV니까 CSV 형태만 일단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CSV 파일을 한번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코드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보죠. CSV 모듈을 사용해서 해야 되니까 CSV 모듈을 임포트를 해줘요. 일단 임포트를 해주고 데이터가 있어요. people 변수 안에 데이터를 넣어줬죠. 이게 홍길동 20 요게 하나에 이제 한 줄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 리스트가. 그래서 얘가 몇 개가 있냐면 이 덩어리가 둘, 셋, 넷. 이 각각의 데이터를 한 줄에다가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홍길동 콤마 20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다음 주에는 임꺽정 콤마 30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된 CSV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려면 일단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역시 op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eople.csv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쓸 거니까 우리가 wt 모드로 파일을 열고 텍스트 파일이니까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냥 또 텍스트 파일인데 CSV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new li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를 이제 넣어주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new line은 계행을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죠. 계행을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저장하는 방식을 여기서 이제 open이라는 함수가 몇 개 이제 매개 변수가 더 있는데 new line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코딩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거다. 아스키도 있고 뭐 CP949라고 해서 아스키 코드를 확장한 한글을 저장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하게 되면은 CP949 얘를 안 써주면은 CP949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사실 파일을 대부분 이제 국제적으로는 윈도우에서만 좀 이렇지 리눅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는 CP949 말고 UTF-8로 많이 이제 저장을 해요. 파일을 내용을. 그래서 전에 한번 UTF-8도 설명한 적이 있었고 UTF-8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인코딩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as 이제 fout이라는 이게 파일 객체가 되겠죠. 자, 파일 객체를 이제 이렇게 생성 이제 fout으로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CSV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 CSV를 파일에다 쓸 수 있는 라이터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CSV out이라는 이제 변수에다 저장했어요. 근데 이 라이터라는 거는 이제 CSV를 써주는 객체잖아요. CSV 형태로 써주는 객체니까 그 써줄 파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일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SV 파일을 쓸 수 있는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라이터 로우스 해가지고 라이트 로우스 해가지고 이 각각의 행들을 이제 쓰겠다라는 건데 그때 요런 리스트 형태의 자료 구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CSV 임포트 했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4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이름하고 나이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개의 줄로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라이트 로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요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강의 노트에서는 이렇게 했죠. CSV out write rows 한 번에 여러 개의 로우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하나씩 로우를 쓸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로우스 말고 로우로 하면 돼요. 근데 peopl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people.csv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 new 라인은 인코딩은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 저장된 파일이 이제 UTF-8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개행이 돼 버려요. 이게 한 로우를 쓰고서 개행되고 한 로우를 쓰고서 개행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new 라인을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CSV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엑셀 누가 이제 엑셀 같은 거 이제 줬어요. 엑셀을 줬는데 엑셀 파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뭐 엑셀 파일이 아무거나 하면 엑셀 파일에 뭐 네임이 있고 뭐가 있고 age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은 여기 이제 홍길동 뭐 20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막 저장이 돼 있는 거가 있잖아요. 엑셀 파일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내보내기로 간 다음에 파일 형식을 여기 보면은 CSV 파일 쉼표로 구분하느냐 아니면 탭으로 구분하느냐 이게 TSV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CSV 파일 형태로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파이썬으로 뭔가 뭐 나이 합계가 얼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파이썬에선 머신러닝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짤 수가 있고 아무튼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CSV 파일 형태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려면 CSV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 방법은 자 아까 만든 걸 그대로 쓸게요. 여기서는 people.csv 데이터를 무슨 모드로 열면 돼요? 읽기 모드로 열면 되겠죠. 인코딩 형식이 뭘로 되어 있었죠? UTF-8로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F-in을 이용해서 하고 아까 쓰려고 했을 때 라이터를 이용했으면 이제 읽을 때는 리더를 이용하면 돼요. 리더를 이용해서 F-in 파일 객체 역시 읽을 파일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걸 파일 객체로 넘겨주면 되고 그래서 읽을 걸 이제 읽는 객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읽어오는 거죠. 자, 읽어오는데 어떻게 읽어오냐? 얘는 이제 이터레이터 형식으로 읽어오면 돼요. CSV in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반복자 형태로 이거 반복하는 형태로 갖고 와서 이게 하나의 로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 CSV 파일, 요 CSV 파일에서 한 라인씩 가져와서 얘를 리스트 형태로 이제 띄어서 이제 보내주게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실습을 해보죠.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컴포지션 배웠죠. 그러니까 컴포지션이란다. 뭐라고 했지? 컴프리hen션 배웠죠. 우리가 리스트 컴프리hen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하면 CSV in이 우리가 파일이 원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로 그냥 그대로 텍스트로 여기서 하나씩 이 로우를 이거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를 로우를 이렇게 바꿔서 줘요. 홍길동 이제 숫자인지 이제 뭔지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잘 갖고 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파이썬의 이제 리스트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 나이를 구하고 싶다. 여기서 나이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sum print sum int로 바꿔야겠네요. 여기 문자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row의 두 번째 거 for row in people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이 합계가 92 만약에 평균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나누기 len people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평균 나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일을 people.csv 이 파일을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읽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CSV 파일을.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로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딕셔너리. 그래서 딕셔너리로 읽는 방법은 뭐냐? 이제 오픈을 하는 건 똑같고요. 오픈은 이제 파일 객체 가져와서 이번에는 그냥 리더가 아니라 딕트 리더라는 걸 이용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딕트 리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읽을 파일에 대한 객체를 넘겨주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냐면 홍길동 20, 임꺽정 30, 유관순 뭐 17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콤마로 구분이 된단 말이죠, 데이터가. 그러면 얘를 name이라는 속성으로 홍길동이 들어가게 되고, 뭐 age라는 속성으로 이제 나이인 2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각각을 하나씩 요 데이터를 그 한 줄, 요 한 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전 형태의 로우로 바꿔서 이제 쓰게 돼요. 한번 이것도 실습을 해보면요. 실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필드 네임스에다가 이렇게 필드가 라스트가 아니죠 여기 네임, 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단순히 홍길동 20 순서대로 되어 있는 리스트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형태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네임은 뭐다, 에이지는 뭐다 이렇게 뽑기가 쉽게끔 이제 사전 형태로 이제 뽑을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또 평균 나이 한번 구하는 거 해보면은 프린트 썸 자 이제 객체 뭐 로우 하나 가져와서 그거의 age에 있는 값을 int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int형으로 바꾸고 for row in people 그리고 나누기 len people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 나이 또 구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3.0이라는 평균 나이가 이제 똑같이 출력이 되죠. 여기서도 평균 나이 구했었고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로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지금 여기처럼 이제 아까 전 예제처럼 이제 리스트 형태의 그냥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딕셔너리 형태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이제 피플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2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딕트 라이터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이 사전 형태로 된 이 데이터를 이제 CSV 파일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쓰게 되면 뭐가 좋냐면 역시 이거 파일 넣어줘야 돼요. 이거 처음에 파일 객체 쓸 파일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필드 이름을 써주는 거죠. 각각 이게 그러면 처음에 헤더 정보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헤더 정보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를 이제 가져오면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네임하고 에이지 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라이터를. 그런 다음에 헤더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어요. 자, 헤더 출력하는 이 메서드에서는 뭘 하느냐? 그럼 people2.csv예요. to. 자, 실행을 보면 맨 위에 헤더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헤더 정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 보면 라이트 헤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헤더를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넣은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엑셀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자, 폴더를 열고요. Show in Explorer 요거 누르면 이제 폴더가 열리거든요. 폴더를 열고 요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엑셀로 열려요, 이게.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열리죠. 지금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UTF-8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CP949로 저장을 했어야 되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UTF-8로 저장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인코딩이 UTF-8이면 CSV도 잘 안 열리는 것 같은데 다시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폴더에서 CSV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자 이렇게 엑셀에서도 이렇게 잘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헤더가 있는 CSV 파일을 읽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보면은 얘는 이렇게 헤더가 있어요. CP949라 이렇게 지금 인코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인텔리제이에서는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게 다시 할게요. 요거는 예제를 요걸로 UTF 파일 그대로 넣어주고 다시 실행할게요. 보기가 나빠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그 다음 얘에서 이번에 아까 방금 전에 만든 이제 people2.csv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헤더 정보가 위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건 실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헤더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그럼 읽어드리는 방법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똑같아요. 근데 딕트 리더로 아까 읽었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딕트 리더로 읽었는데, 여기 헤더 정보 있죠. 요거 헤더 정보를 이제 빼는 거예요. 이거 필드 정보, 필드 이름들을 빼는 거예요. 필드 이름을 빼는 거죠.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열은 네임이고 두 번째 열은 에이지다, 이런 정보를 빼면은 얘가 뭘 하느냐, 그 정보를 빼면은 제일 첫 번째 줄 있잖아요. 이 CSV 파일의 제일 첫 번째 줄을 헤더라고 그냥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은 헤더다라고 그냥 디폴트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면 이제 얘가 그대로 헤더가 돼서 딕셔너리 형태로, 여기가 헤더가 네임이었고 여기 보면 처음에 헤더 이름이 네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이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각각을 네임은 홍길동, 에이지는 이시빈, 이런 형태의 사전으로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자, 실행을 해보면은 요거 말고 요거네요. 자, 아까 만들어진 요 파일을 읽어올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코딩 정보 UTF 파일로 했으니까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여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필드 네임스 해가지고 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필드 네임스라고 넣었던 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전 예제하고. 자,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잘 들어가죠. 이 헤더 정보를 여기서 알아서 가져와가지고 처음 거를 가져와가지고 네임은 홍길동, 에이지는 20, 그 다음에 네임은 임꺽정, 에이지는 30, 요걸 차례대로 매핑을 해서 이런 형태의 사전을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됐으면 이제 XML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CSV는 여기까지 하고요. XML은 가장 잘 알려진 마크업 랭귀지의 형식이에요. 뭐 마크업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마크업 랭귀지는 나중에 한번 뭔지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 그거를 다루기는 좀 여기 범위를 벗어나니까.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태그를 사용하는 형태예요, 마크업이.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예를 볼게요. 요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menu.xml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메모장 같은 걸로 작성을 해서 menu.xml로 저장을 하면 돼요. 뭐 저장을 할 때 요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직접 파일 new 한 다음에 요 파일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직접 menu.xml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 만들어서 작성을 해도 되고 메모장으로 작성을 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같은 디렉터리에다 넣어주면 돼요. 여기 소스 파일이 있는 같은 디렉터리에다 넣어주면 되고. 자, 이제 잠깐 설명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이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XML 파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헤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내용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실제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앞에서 이제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인코딩은 뭘로 되어 있고, 뭐 버전 1.0 버전으로 작성된 XML 파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메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메뉴. 자, 여기 다 뭔가 꺽쇠로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제 꺽쇠로 묶여 있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태그라고요. 태그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죠. 예를 들면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XML은.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애니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태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그. 이거 하나 태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그를 잘 보면은 이 메뉴가 있으면은 이게 꼭 쌍으로 있어요. 이게 이거 슬러시 한 다음에 메뉴. 여기도 블랙포스트가 있으면은 여기도 슬러시 한 다음에 블랙포스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거를 시작 태그라고 하고요. 이 슬러시가 있어서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끝 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메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뉴인 거고요. 블랙퍼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런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즉 메뉴 안에 블랙퍼스트, 런치, 디너가 있는 거고요. 이 블랙퍼스트 안에 또 이제 아이템이 있죠. 아이템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네요. 역시 이렇게 요만큼으로 감싸져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이게 태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태그 다음에 공백을 두고서 뭐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성이라고 해요.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어트리뷰트 속성.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쌍따옴표로 묶여 있는 이 부분, 요걸 뭐냐면 hour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people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people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age라는 속성을 넣고 얘는 20살 해가지고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20살 하고 여기 홍길동 people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 people은 홍길동인데 얘의 나이는 20살이다 이런 식의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속성 공백으로 구분해서 여러 개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people age는 20 그 다음에 젠더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백으로 구분해서 몇 개든 올 수 있어요. 속성은. 자, 그리고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태그가 없죠.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있죠. 이게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컨텐츠죠. 컨텐츠가 이제 오는 거죠. 텍스트 노드라고 해요. 얘는 또 텍스트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아침 메뉴, 점심 메뉴, 저녁 메뉴가 있고 지금 보면 각 아이템 그 메뉴에 파는 거당 가격 정보가 있고 그 메뉴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XML이에요. 조금 더 특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태그는 요걸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태그가. 그래서 메뉴라는 태그도 있고 블랙퍼스트, 런치, 뭐 디너, 아이템 이런 태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백은 무시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위에서 여기 뭐 공백을 이게 공백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기가 나쁘니까 좀 지우고 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공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요거는 우리가 구조를 보기 쉽게 해서 들여쓰기를 한 건데 사실 이거 다 옆으로 나열해서 붙여서 써도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 보기 좋으려고 공백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은 무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건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공백을 이제 추가해 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작 태그가 있고요. 뭐가 있다고 했죠? 끝 태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올 수가 있죠. 해당 태그가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올 수 있고요. 그 태그 안에는 다른 태그가 들어올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 메뉴 태그 안에는 이런 태그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블랙버스트 안에는 아이템이란 태그들이 이제 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옵션 속성, 그러니까 어트리뷰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태그 다음에 이제 공백으로 구분해서 뭐 프라이스 얼마 이런 식으로 속성은 속성값 같은 형태로 올 수가 있다고 했고요. 태그는 또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디너 태그의 자식인 아이템 태그의 내용은 스파게티가 되겠죠. 그래서 태그의 내용이 없다면은 이렇게 이제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딱 붙어가지고 아무런 내용이 없죠. 이 태그 네임이라는 태그 사이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시작 태그 끝 태그를
쌍으로 할 필요 없이 여 끝에를 슬러시로 하면서 닫으면 얘는 그냥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라는 의미로도 작성이 가능해요. 만약에 싱이란 태그가 내용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속성은 올 수 있어. 또 속성들이 올 수 있어요. 태그에 내용으로 넣을 건지 이렇게 아니면 속성 값으로 넣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아이템 다음에 프라이스 얼마 그리고 닫고서 스파게티가 왔었는데 이렇게 푸드 속성으로 한 다음에 푸드는 스파게티 뭐 프라이스는 8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성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XML 형식으로만 작성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단 이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요런 형태로 된 데이터가 통일성 있게 작성을 해주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요런 형태 XML을 보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이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처리하기가 좀 좋겠죠. 통일되게 해야 돼요. 어떤 요거는 여기에 써주고 요 태그는 뭐 푸드에다가 요걸 써주고 이런 식으로 통일성 없게 작성을 해주면 좀 분석하기가 나빠요. 자, 그러면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XML이. 그러면 봐요. 메뉴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블랙퍼스트, 런치, 디너와 같은 이 세 개의 태그를 가지고 있죠. 이 바로 밑에 이 세 개의 태그가 있고요. 블랙퍼스트 밑에는 아이템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은 각각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부모 태그라고 해요. 부모 요소라고 하고요. 얘를 자식 요소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얘는 바로 서로 직계니까 이제 부모 자식이 되는데 얘 입장에서 얘를 보면은 얘는 이제 뭐예요? 자손이 되겠죠. 자손 요소가 되는 거고요. 얘 입장에서 얘를 보면 얘는 이제 할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조상이라고 해요. 조상 요소, 조상.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나무 구조 또는 트리라는 구조로도 얘기를 해요. 이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얘가 트리 구조에서 항상 제일 맨 위에 있는 얘 있죠. 그죠? 맨 위에 있는 시조가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루트라고 해요. 우리가 얘를 이제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뒤집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마치 나무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쭉쭉 뻗고 요 맨 밑에가 그럼 나무의 맨 밑이 뭐예요? 뿌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뿌리, 루트라는 이제 용어를 써요. 자, 그래서 뭐 요런 정도만 알고서 이제 계층적인 구조는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XML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구조화된 파일이 이제 XML 파일을 다루는 건데 이 XML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엘리먼트 트리라는 모듈을 사용하면 돼요. XML 패키지에 있는 엘리먼트 트리 모듈을 사용하면 되는데 요 문서 링크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실습을 통해서 아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지금 클래스 있잖아요. 클래스하고 이제 파일 읽고 쓰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오늘 클래스도 배웠고요. 그럼 지금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은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얼추 다 배웠어요. 그 지금까지 배운 문법만 알면은 파이썬 코드는 이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웹 이런 모듈들을 많이 쓸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모듈. XML 되게 복잡한 구조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이 파일 내용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직접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서 요런 것, 요 필요한 정보 뽑아내려면 되게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 쉽게 뽑게 해주는 모듈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유명한 구조화된 파일들은 이런 모듈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요 데이터 뽑아야 돼, 요 데이터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오지?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미리 만들어진 모듈들의 문서를 보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코드를 짜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검색을 하서든 이런 문서를 찾아보던 해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잡고서 가야지 앞으로 쓰기가 편하니까 그 틀만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트리를 이제 아까 트리잖아요. 그 XML이 결국 트리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지금 요런 식의 트리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 구조를 가지니까 그거를 이제 트리 구조로 분석을 해서 XML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엘리먼트 트리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XML이라는 패키지 밑에 eTree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패키지 밑에 엘리먼트 트리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모듈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서 이제 쓸 건데 너무 길죠. 엘리먼트 트리라는 이제 사실 클래스인데 클래스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모듈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바꿔서 쓰는 거죠. ET로. 이제 얘는 이제 ET예요. ET로 쓸 거예요, 이름을. 그다음에 이제 트리를 이제 XML 파일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기 좋은 형태로 파이썬에서 쓰기 좋은 형태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엘리먼트 트리 ET에 있는 또 엘리먼트 트리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일로 menu.xml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menu.xml 파일을 가지고 와서 얘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트리 형태로 만들어줘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런 트리 구조로 분석을 하게 해서 쓰기가 좋게끔 만들어줘요. 파이썬에서. 자, 그런 다음에 이 트리에 있는 뭘 가지고 오느냐? 겐 루트. 아까 루트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라고 했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메뉴였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메뉴를 가져와요. 이게 이제 메뉴의 요소가 되는 거죠. 메뉴는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있었죠. 메뉴는 뭐 블랙버스트, 뭐 런치, 디너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를 해보죠. 루트 태그의 이름을 프린트를 해보는데 루트.점 태그 하면은 그 요소의 이름을 여기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얘를 이터레이터 반복 가능한 객체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이터레이터를 돌리면은 자식 요소들을 얘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있죠. 자식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요. 맨 처음에 블랙버스트가 기술돼 있고 런치가 기술돼 있고 디너가 기술돼 있으니까 그 기술된 순서대로 차례차례 가져오겠죠. 근데 프린트 하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요게 하나의 이제 루트였으면은 또 요것도 하나의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밑에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얘를 또 잘라놓고 보면 또 요 밑에 얘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같은 구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루트에도 태그를 읽어올 수 있듯이 각각의 차일드들도 태그를 가져올 수가 있어. 태그 정보. 근데 루트 메뉴에는 이제 속성이 없었잖아요. 속성 값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차일드는 아까 보면은 차일드들은 여기 보면 아우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이제 출력을 해보고 싶은데 어트리뷰트 한 다음에 이 속성들도 %s에서 출력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태그 출력하고 그럼 차일드에 있는 어트리뷰트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어트리뷰트라는 이제 속성이 있어요. 그걸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차일드도 또 차일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계속 그냥 같은 구조니까 루트나 뭐 차일드도 역시 밑에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구조니까 얘도 이터레이터 형태로 이렇게 또 밑에 있는 자식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탭 키로 띄운 다음에 태그 뭐 어트리뷰트 뭐 있는지 또 똑같이 gchild 뭐 그랜드 차일드라는 명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gchild에 있는 태그 그 다음에 gchild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서는 자식들이 몇 개가 있느냐 한번 보는 건데 루트의 태그는 길이가 얼마인지 해보면 자식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이 길이가. 그래서 넘어브 예를 들면 루트 태그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의 개수를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반복 가능한 것처럼 이번에는 요거를 밑에 배열 형태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첫 번째 자식 만약에 1번이면은 두 번째 자식 요거 하면은 세 번째 자식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가 가지고 있는 태그 또 그거가 가지고 있는 자식 요소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방법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XML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XML 데이터를 미리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둬야 되고요. menu.xml로 했어요, 이름을. 그 다음에 예, 이제 여기서 XML 데이터를 가져오는 아까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처음에
루트 태그 먼저 가져오고요. 루트를 먼저 가져왔는데 루트에 있는 태그 이름을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메뉴라고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에서 자식들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그 자식들의 태그와 속성들을 출력을 해보니까 자식의 태그 이름은 블랙퍼스트고,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아우어 갖고 있었잖아요. 그 아우어 값이 뭐예요? 7-11. 뭐 그러니까 7시부터 11시까지가 이제 뭐 아침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가 출력이 되면 이제 포문이 다음에 돌잖아요. 이게 블랙버스트에 대한 이제 자식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블랙버스트는 아이템이 몇 개였죠? 2개였죠. 그래서 여기서 2번 가져오고 2개니까 각각 프라이스 정보를 가져오죠. 프라이스 정보. 그 다음에 요 루프를 돈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위에서 다시 런치 가져와서 런치에 대한 아이템들 출력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대한 이제 뭐 이런 것도 출력하고요. 그 다음 꺽쇠 가로로 묶어가지고 루트 태그 먼저 출력해 보니까 메뉴 자식은 길이를 출력하면 자식의 개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루트 태그의 첫 번째 자식에 대한 태그 가져오니까 블랙버스트고, 자식이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기타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이 있는데요. 이제 XML 밑에 보면은 지금 XML 밑에 이제 이틀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XML 밑에 돔이라는 패키지도 있고요, 삭스라는 패키지도 있는데, 이 돔은 XML 파일을 전체를 다 로딩해서 모든 항목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고요. 이 삭스는 뭐냐면은 심플 API for XML이라고 해서 즉석에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XML을 파싱해서 한 번에 전체를 안 가지고 오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계속 가져오면서 이제 처리를 해요. 그래서 XML 파일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내용이. 그럼 클 경우는 요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은 좀 낫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하면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모듈에 대한 거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문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직접 찾으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는 스스로가 익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뭐 HTML인데 이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제이슨을 볼게요. 이제 아까 이제 XML을 다뤘는데요. XML을 다뤘는데 이거 웹에서 굉장히 데이터 통신할 때 많이 썼어요. 지금도 물론 쓰고요. XML이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XML 형태로 네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을 내가 웹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그 상품 정보를 나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뭐 사진이라든지 가격 정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줄 때 XML 형태로 보낼 수도 있지만 JSON의 형태로도 보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요청한 데이터를 JSON의 형태로 보내고, 우리는 그런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XML이면 XML 형태로 이제 뭔가 분석을 해서 파이썬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JSON이면 JSON은 이제 JSON을 파이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 바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은 XML보다는 JSON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JSON 중요하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언어인데, 현재는 이제 얘를 꼭 자바스크립트를 위해서 나온 뭐 어떤 노테이션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교환하는 아주 인기 있는 형식이 되었어요. 요즘 거의 다 제이슨으로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의 서브셋이자 유효한 파이썬 구문이에요. 이 제이슨 구문이 사실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객체랑 파이썬에 있는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랑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잘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때 파이썬과 제이슨이 이제 공합이 잘 맞고요. 우리는 이 제이슨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면은 제이슨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을 이용해서 다루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이슨 문자열로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이슨은 단순히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제이슨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문자열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제이슨 형태로 그 작성이 된 문자열을 우리는 받아올 텐데, 이 문자열을 제이슨 문자열을
파이썬이 쓸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이 디코딩은 원래대로 복구하는 걸 말해요. 근데 파이썬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을 놓고 보는 거죠. 파이썬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원래대로 복구를 하는 부분이 이제 디코드가 되고 다시 좀 그 전 단계로 이제 그러니까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하는 거를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디코딩을 할 때 쓰는 메서드가 뭐가 있냐면은 함수가 뭐가 있냐면 로드라는 함수가 있고 로즈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할 때 쓰는 메서드는 함수는 덤프라는 함수하고 덤프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제이슨에서 우리가 파이썬 데이터로 이렇게 가져오고 싶을 때는 로드를 쓰라고 했죠. 데이터를 로드해 온다는 거죠. 제이슨 데이터를. 그리고 로드 S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덤프 S가 있어요. 자, S가 안 붙은 버전들은 파일로부터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직접 문자열에서 얘로 바꾸고 얘는 직접 파이썬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파일로부터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S가 안 붙은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이슨 문법이죠. 여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이슨을 실습하기 전에 이제 제이슨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XML은 확장자가 .xml인데 제이슨은 .json이에요. 확장자가 .jason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듯이 이렇게 그냥 요 파일을 만들고 이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파이썬의 사전 딕셔너리하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죠. 이 블랙박스에는 이런 딕셔너리가 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아우어에는 이런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아이템즈에는 또 이런 딕셔너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객체 그리고 얘 저장이 되어 있고 얘는 몇 달러 얘는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요. 마치 파이썬의 사전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이슨에서 이제 그래서 딕셔너리와 같은 이제 딕셔너리라고 안 하고 제이슨에서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는 요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은 객체라고 해요. 오브젝트라고 해요.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이슨에서는 이게 파이썬하고 똑같아요. 파이썬 리스트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이제 배열도 리스트도 표현할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 똑같아요. 거의 파이썬 기본 문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디코딩 먼저 해보죠. 디코딩은 제이슨에서 파이썬 데이터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자 코드를 설명을 해보면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할 거니까 이건 제이슨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이제 파일로부터 할 거예요. 우리가 파일로부터 할 거라서 오픈을 하겠죠. 메뉴.json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읽을 거니까 RT 모드 우리가 방금 요 위에 있는 내용 저장하라고 했어요. 요 위에 있는 내용을 메뉴.json으로 저장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코딩은 UTF 파일로 이제 읽어올 거예요. 자 이거를 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가지고 와서 자, 로드 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로드는 파일로부터 S가 붙은 거는 문자로부터라고 했죠. 문자열로부터라고 했죠. 파일로부터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메뉴 가져와요. 이렇게 메뉴로 가져온 다음에 출력하는 거죠. 메뉴 가져온 이 메뉴 오브젝트를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안에 이제 사전하고 똑같아요. 블랙버스트가 있잖아요. 블랙버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블랙버스트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블랙버스트의 내용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버스트 안에는 아우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어 그 다음에 아이템즈가 있죠. 아이템즈를 또 가지고 와요. 그리고 프린트 이제 아이템즈는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이템즈도 이제 사전이네요. 여기서는 딕셔너리인데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템즈도 출력을 하고요. 이제 아이템즈가 사전이니까 이게 이제 딕셔너리 형태니까 딕셔너리는 아이템즈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즈라는 메서드는 키하고 밸류를 가져오는 메서드잖아요. 그래서 키하고 밸류를 각각 또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실습 코드에
한번 결과를 한번 보면은 자, 메뉴.json은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했고요. 메뉴.json 요거 만들어 놓으라고 했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자, JSON 임포트 파일 가져오고 그 파일로부터 JSON 데이터 로드를 한 다음에 파이썬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저장 메뉴에다 저장을 했어요. 파이썬 객체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메뉴 출력 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자, 좀 긴데 여기 보면 메뉴는 딱 그냥 우리가 JSON 파일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사전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블랙버스트를 가져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메뉴가 이제 블랙버스트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제 블랙버스트가 되겠네요. 블랙버스트는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버스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출력이 돼요. 이제 여기 블랙버스트의 내용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가져오고 있어요. 블랙버스트에 뭘 가져오냐면 hours 정보를 가져와요. 자, 이 블랙버스트에 있는 hour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놓고 아이템스는 이제 요거죠. 아이템스는 얘가 되겠죠. 요거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저장을 하고 출력을 각각 해봤는데 hours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죠. 7에서 11. 그 다음에 아이템즈 보니까 이렇게 메뉴 다음에 메뉴를 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것들이 이제 출력이 됐고요. 각각 아이템들을 하나씩 갖고 온 다음에 그대로 키 밸류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걸 바꿔요. 이제 인코딩. 반대로 이제 내가 파이썬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제이슨 데이터로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제이슨 데이터로. 그러면 이제 파이썬 데이터에서 제이슨으로 바꾸는 인코딩. 인코딩 할 때 쓰는 게 뭐라고 했어요? 덤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덤프를 하는데 자, 이제 파이썬 객체 요거는 파이썬 객체. 리스트네요. 정확하게는. 자, 리스트를 요거를 그냥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제이슨에 있는 덤프스라는 모듈을 이용하면 이거를 제이슨 문자열로 바꿔줘요. 제이슨 문자열로 바꿔주고 각각 이제 그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문자열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str이 될 거고요. 얘는 타입이. 그다음에 출력해 보면 요 자료가 바뀐 이제 문자열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걸 문자로 출력해보고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실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실행을 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다 바로 이제 덤프를 뜨는 방법 아니면 요 스트링 자체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파일 연 다음에 이 스트링 그냥 저장해 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파일 연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연 다음에 S가 안 붙으면 파일로 한다고 했죠. 어떤 걸 쓸 건지 여기다 넣어주고 어떤 파일에다 쓸 건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분명 enjoy ASCII 해가지고 이제 펄스를 주고 있네요. 여기랑 똑같이 한번 CSV를 통해서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이제 덤프로 해서 제이슨 스트링으로 바꾼 거죠. 덤프 S니까 얘를 스트링으로 바꿨어요. 이 위에 있는 피플에 저장된 값을 제이슨 형태의 스트링으로 바꿨고요. 타입 찍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요. 자 STR 나왔죠? 1번 1번 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 STR 나왔고요. 잘 클래스. 근데 잘 보면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가 출력을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요. 한글은 아스키 코드,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유니코드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유니코드에 그 한글에 해당하는 유니코드의 번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게 보기가 나쁘잖아요. 이게 뭐 홍길동인지 아니면 뭐 뭔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문자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인지어 아스키를 펄스 값을 주게 되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돼요. 자 이제 파일까지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people.json이라는 파일 만들었죠. 역시 파일도 덤프를 할 때 여기처럼 덤프를 할 때 인지어 아스키 해가지고 펄스를 줘야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파일에 저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덤프
어떤 파일을 쓸 건데 어디다가 요 파일 객체에다 쓸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난다. 이 파일 만들어진 걸 보면요. people.json 볼게요. 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잘 저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SON 디코딩하고 인코딩을 한 번에 하는 이제 실습 한번 보죠. JSON 임포트 해주고요. 이제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만든 people.json 파일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로드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 파일에 써 있는 거는 JSON 스트링이에요. 그죠? JSON 스트링이 파일에 써져 있는 거고 얘를 뭘로 바꿔야 되죠? 파이썬 데이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코딩을 해야 되니까 로드를 해야 돼요. 파일을 로드 해오고 그걸 people에다 넣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은 요게 그냥 파이썬 데이터 형식으로 그냥 요 people에 저장이 돼요. 여기. 자, people에 이제 타입을 한번 찍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스트링이면 스트링이 찍히는데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리스트잖아요. 리스트가 찍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eople 자체도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eople을 다시 이제 뭘로 바꾸냐? JSON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JSON 한 다음에 덤프 S 해가지고 여기 지금 파이썬 객체로 변환된 거를 다시 JSON으로 바꾸는 거죠. JSON. 자, 역시 여기도 인주어 ASCII 펄스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로드 하고요. 로드는 파이썬 객체로 만들어주고 그 파이썬 객체를 출력.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들어진 있던 그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왔던 변환했던 파이썬 제이슨을 파이썬 객체로 변환했던 걸 다시 덤프를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리스트죠? 여기 보면은 타입 리스트예요. 아까 스트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로부터 파이썬 객체로 바꾼 거기 때문에 리스트가 되고요. 그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엔 덤프를 떴어요. 덤프를 뜨면 스트링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제이슨 문자열로. 그래서 이렇게 또 잘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변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제이슨 형태로.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뭐 메모장을 열어도 되고요. 그 파이참에 있는 뭐 파이참에서 새로 생성을 해도 좋아요. test.txt 파일을 만들고 아래 내용을 저장 이제 하는 거예요. 메모장에서 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막 복사한 데이터가 이거라고 쳤을 때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 UTF 파일 요 UTF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텍스트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파일 안에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원래 이 문제가 대문자 t하고 소문자 t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 예제예요. 대문자 t, 소문자 t가 몇 번 나오는지 네, 뭐 알파벳 t가 몇 번 나오는지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파일에 보면 t 여기 있죠? 쭉 가다 보면 뭐 t가 되게 많이 있어요. t. 자, 얘네가 이제 개수를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text.txt 파일 연 다음에 오픈으로 여기서 내용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하면 이제 읽어오면 되겠죠. 리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읽어오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A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카운팅만 하면 되겠죠. 그죠? A란다. 그 대문자 T하고 소문자 T가 몇 개인지 카운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먼저 해보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답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엄청. 자, 먼저 파일 열고요. 요렇게 된 내용의 파일을 열고 읽기 모드로 열고요.
그 다음에 f.read 하면은 여기는 전체 텍스트 내용이 여기로 이제 저장이 돼요. 파일로부터 가져와서 여기에다 저장을 해. 이 변수에다가 이제 그 문자 어레 몇 개 있는지 해당된 알파벳이 몇 개 있는지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문자 어레 이미. 그래서 그냥 t 세고요. t가 뭐 100개, 뭐 10개 나왔으면 이제 10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소문자 t든 예를 들면은 소문자 t가 예를 들어 20개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20개를. 기존의 10개는 10개를 덮어서 저장하면 되니까 기존의 10개에다가 20개가 나와서 20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것도. 자, test.txt 파일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복사가 돼 있어요, 지금. 그죠? 실행을 해보면 자, 대문자 t하고 소문자 t가 합해서 몇 개가 있냐면 41개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플러스는 해서 기존 것과 합친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다음과 같은 제이슨으로 이제 저장이 된 student.json 파일이 있어요. 요 student.json 파일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복붙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리고 제이슨 파일을 읽어드려서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파일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student.json 파일이고, 자, 이 파일을 읽어요. 읽은 다음에 뭘로 바꿔야 되죠? 파이썬의 자료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뭐 하면 돼요? 파일 읽어오는 거, 로드. 여기다 파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파이썬이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파이썬의 객체가 돼가지고 됐으니까 이제 총점을 구하고 싶은데 총점은 어떻게 구해요? 각 요소에 있는 점수들 있죠. 점수, 스코어들 다 더하고 이제 사람의 명수로 나누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자, 이제 답을 한번 보죠. 되게 간단해요, 이거 생각보다. 제이슨 파일로부터 가져올 거니까 일단 파일부터 열어야 되겠죠. 제이슨 파일을 열고요. 읽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인코딩 써주고, 자, f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읽어야 되겠죠. 이게 파일이에요. 이제 얘가 파일, 요 파일. 자, 그러면 제이슨 로드라는 걸 이용해서 읽을 거를 이제 이 파일로부터 읽어올 거니까 f를 넣어주면 되고요. 스튜던트가 이제 저 파일을 가지고서 파이썬 객체로 만든 이제 값이 스튜던트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제 평균 구하면 되겠네요.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썸을 하는데 각각 스튜던트로부터 하나씩 이 학생 정보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 학생 정보에는 뭐 요거 요 정보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요 정보만 뽑아내는 거죠. 요 점수 정보만 뽑아내는 거죠. 점수 정보만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스튜던트가 여기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스튜던트가 이제 리스트잖아요. 지금 보면 로드한 부분 보면은 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파이썬 객체로 만들다 보니까 얘가 리스트잖아요. 그죠?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로부터 하나씩 학생 정보를 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것 중에 그 학생 정보들 중에 뭐만 가지고 와요? 스코어만 가지고 와서 그걸 뭐 해요? 썸을 하죠. 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역시 컴프리헨션을 썼는데 여기서는 리스트 컴프리헨션 말고 제너레이터 컴프리헨션을 썼어요. 지금 여기는 제너레이터 컴프리헨션은 리스트 컴프리헨션하고 비슷하긴 한데 요것처럼 대괄호 대신에 가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썸 구하고 해볼게요 이제.
코드를 내가 작성을 안 해놨나 보구나. 있나?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아까 student.js는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렇게 JSON 파일이 있는 거죠. student.json 파일. 그리고서 이제 그 파일을 읽어서 로드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파이썬 객체로 만들어지고 요 뭐야 제너레이트 컴프레이션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해요. 그럼 나누기 합계 구한 거에서 나누기 사람의 수로 하면은 이렇게 86.5라는 평균 점수가 이제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요약을 해보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더라도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장치에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픈 함수는 파일을 여는 함수이고 파일 객체를 리턴한다고 했죠. 그리고 파일은 시스템 자원이니까 끝나면 반드시 close 메서드를 이용해서 닫아주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파일을 여는 모드를 설정하는데 읽기 모드면은 R, 쓰기 모드면 W로 하고 그 밖에 A라든지 X와 같은 이제 것들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제 R 또는 W, 지금 여기서 말하는 R 또는 W 뒤에 T를 붙이면 텍스트 파일, B를 붙이면 이진 파일이라고 한다고 했고,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 경우는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의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파이썬 객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읽기 모드로 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리드라인스와 같은 메서드로 파일의 내용들을 읽어올 수가 있다고 했죠. 텔은 현재 파일 객체가 읽고 있거나 쓰고 있는 곳의 위치를 바이트 단위로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크 함수는 파일의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파일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파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다룬 거는 CSV, XML, JSON 요것만 이제 다룬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건 마치고 조금 있다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